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혼인기간을 22년 유지하시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재산분할로 50%에 해당하는 10억 원 상당을 승소하시면서 마무리했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는데요. 혼인 기간이 어느덧 22년, 우리가 흔히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말하죠. 혼인 기간 자체가 뭐 20년을 넘어서고 또 자녀도 이제 성년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대방과의 뭐 결혼 생활이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댁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상대방이 특히나 의뢰인분을 좀 무시하고 폭언하고 막 굉장히 막말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있었지만 그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지, 또 우리 자녀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에 이혼 생각을 못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편의 이런 무시나 폭언이 더 과도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과도하게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조금 나도 나의 생활을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 이 남편분은 뭐 남자가 있는데 웃으면 안 된다는 둥 하면서 뭐 약간 이렇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무조건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 그래서 상담시에 저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면서 몇 가지 막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욕설을 하고 어떤 폭언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힘드셨고, 게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본인 마음에 들지 않고 의심이 되면 밤에 새벽에 몇 시간 내내 의뢰인분을 재우지 않고 막 추궁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무슨 이게 뭐 잠 못 자게 하는 고문도 아니고 너무 이게 계속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막 피폐하다. 나는 정말 좀 노력해 보고 싶었는데 이 상황이 몇 달이나 지속되니까 좀 어렵사리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던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물론 뭐 이혼 자체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대방도 뭐 결국엔 이혼 자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이 아닌 다른 쟁점으로는 결국 재산 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죠. 본인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 이런 것을 상당히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뭐 기여도도 뭐 우리 의뢰인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상당히 이어나가게 돼요. 뭐 특유 재산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전업주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전부 소득 생활을 해서 이 재산을 이만큼 늘렸고 도대체 원고가 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이제 재판부에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든지 뭐 일단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뭐 가액이 얼마고 그런 변수들이 결국엔 기여도에서 반영이 되면서 기여도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는 최종 결과가 중요한데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 준양을 하며, 저 사람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유리하다면 대체 어떤 지점에서 되어야 하고, 그 재산분할이 이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해서 이 뭐 가액 얼마인지를 하는 주장이라든지 결국엔 모든 단계 주장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인기간 자체가 뭐 22년이 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기본 요소. 이거를 보다 더 풍부하고 더 잘 전달되게.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거예요. 뭐 종갓집 장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그런 며느리로서 역할을 통상적인 가정 이상으로 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고 또 상세하게 뭐 정리한다든지, 우리 의뢰인에 있어서 그래 이거 유리한 요소인데 유리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이걸 더 부각해야 돼. 더 상세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게 별로 좀 안 좋아, 태도가. 그 소송 중에도 뭘 내라고 하면 제대로 안 내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판사님이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미 서면에도 피고는 재산에서 이런 걸 원고가 제출하라고 재판부께서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한 번씩 탁탁 짚어주고 이러면 이게 잊기 어려우시겠죠. 이 태도가 안 좋아. 이런 걸 이제 쭉쭉 마무리하실 때, 판결 쓸 때 전반적으로 어떠한 요소든 유리한 요소를 끝까지 부각시키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를 잘 갖고 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부 재산에 대해서 50% 이제 승소했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황혼이혼, 즉 20년이 넘은 혼인 기간이고 내가 전업주, 그러면 전부 재산분할 대상돼, 전부 5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을 힘들게 결심하셨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사유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의 모든 쟁점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챙기고, 반대로 어떠한 전반적인 이 소송 외적으로 보이면서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의 태도 중에 상대방에게 불리하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콕콕 집어가면서
전반을 잘 챙겼을 때 우리가 또 우리 사안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으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더 조회해서 더 밝혀낸다든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다든지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도 내가 더 좋은 기여도를 갖는다든지 이 주어진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 그리고 이 사안에서 반드시 특별히 더 강조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소송 경과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좀 합당한 재산 분할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